안녕하세요. 설과 이틀간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큐레이션 네. 관련해가지고 궁금한데 제가 먼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독서 모임을 할 때도 나름대로 책을 고르잖아요. 이 운영자가. 그런 것처럼 작가님도 수업을 할 때 책을 고르실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소개해 주는 책도 뭐 이렇게 이런 뭐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물어보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책을 고르는 것 같아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마침 그 이틀 작가님께서 그 부분을 질문지를 적어 주셨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그림책 수업을 되게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른들 대상으로도 하고 어머님들 네네. 대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림책을 그 큐레이션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게 큐레이션을 하는지 그걸 좀 한번 듣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림책이 제가 어찌되었던 삶의 변곡점에서 만났잖아요. 저에게 위로와 응원으로. 그러고 나서 그림책 활동가를 할 거야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 정말 하다 보니가 됐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아주 사소한 마음. 그러면은 혹시 이거를 내가 뭔가를 해서 그림책을 사서 보면 좋겠다. 내가 빠듯한 생활비에 눈치 보지 말고 내 맘대로 사서 봐야지. 이 마음으로 출발했을 때는, 그때는 아이들도 만나고 다 만나서 아예 그림책을 매달 이제 구입할 때 이렇게 퍼센트를 큐레이션을 아예 했던 것 같아요. 논픽션 그림책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같이 수업할 거, 그리고 제가 읽을 그림책 엄마들에게, 이렇게 해서 뭔가 큐레이션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50 넘어서는 아이들을 수업을 이제 그만하거든요. 왜요? 내려놨거든요. 음, 그 이유는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 아이에게 이제 학생이 없어지니까 저희 아이들 또래 문화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수업으로 한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도 역시 대화의 모임으로 만났기 때문에, 물론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서 좀 정서적으로 교감이 있어야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서 이 문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50이 되면 그만둬야지 늘 생각했었는데, 정말 50대 코로나와 함께 이제 수업을 그만뒀는데, 그 후로는 더 이제 제가 제 삶에 밀접한 그림책들을 큐레이션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 삶을 묻어나고 결국은 제가 삶으로 산 그림책들을 주로 큐레이션 하는 것 같아요. 대신 기관이나 아니면은 좀 객관적인 큐레이션이 필요할 때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큐레이션 목록에 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림책이라는 조금 더 객관적인 것들 한번 걸러내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주로 모임이 강의보다는 강연이 많기 때문에 제 삶과 묻어있는 그림책들을 큐레이션해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올해 이제 7년 넘어서 8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진행법 뭐 이런 것들, 분위기 이런 것들 소개를. 독서 모임하고 그림책 모임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림책을 그냥 편하게 읽는 모임이라면 그냥 좋은 그림책들을 선정해서, 대부분 그 좋은 그림책을 어떻게 선정하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그림책에 관련된 책들이 많잖아요. 그림책 이론서라든지 에세이라든지 활용서라든지 아예 큐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림책 관련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선정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책들을 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이제 모임 주도자가 한 권을 선택해서, 제가 요즘 우리 활동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는 방법인데, 한 권을 읽고 만나서 그 그림책에 대한 좋은 점들, 아쉬운 점들, 궁금한 점들을 그냥 함께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여기는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뭐 때로는 안 좋은 점? 이게 왜 뭐 베스트셀러고 이게 왜 너무 좋은 책이지? 저희끼리는 이제 어디 가서 이 말을 하면 안 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좋아?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결국은 끝날 때는 좋은 면이 있구나 이러면서 다들 가는 그런 모임도 있고, 아예 테라피식으로 또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이야기를 더 많이 끌어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림책도 다양한 모임, 그냥 독서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고, 다만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조금 스터디식인지 아니면 그냥 같이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이런 형태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형태도 다르고 뭐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떤 지금 최정은 작가님만의 어떤 강점 아니면 뭐 장점 이런 거를 좀 한번 자랑 삼아 한번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 삼아, 나 자랑이 참 어려운 사람인데 그냥 처음에 무대뽀로 그냥 시작해서 왔기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 지점이 많아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적으로 보면 내가 예술적인 부분이 이런 게 너무 구조적인 기호학적인 이런 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했다가 뭔가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면 난 심리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이래도 뭐 되나? 막 이거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0년 지난 다음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괜찮아지면서 책을 쓴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좀 덜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고, 그래서 제 강점이라기보다 그냥 제 스타일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에세이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모임이나 테라피에서는 제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림책을 읽어드리고 그냥 본인들의 이야기를, 왜냐하면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나눌 때 본인들이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야기를 색깔을 잘 유지하면서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 거를 강요하지도 않고 제 말이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다 같이 모임에 모여서 당신들 생각이 어때라고 묻고, 그리고 그분들을 참여하신 분들은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스스로 좀 알게 되는 시간.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색깔이 없는 게 나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갔던 것처럼 그냥 딱 저는 저를 따라오라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왜 만나는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 앞에 이 길이 뭐 이제 그거 뭐 험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예뻐요 하고 안내판 정도. 그림책으로 뭔가 모임을 시작하고 나를 찾는 엄마들에게 뭔지 모르지만 이 길이 당신에게 정말 아름다운 길이 될 거야 하는 정도의 안내판으로 활동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그런 안내판이라고 좀 말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제 강점이면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아무나 어려운 거 네,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 앞에 서서 이 이정표 같은 게 돼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었던 거는, 그 나름대로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수많은 그 생각들이 오고 갔을 텐데, 그 중에서 나를 괴롭히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내가 과연 이게 하는 걸 잘하고 있는 건가? 나를 의심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림책도 그렇고 사실 독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도 그렇고, 사실 어떤 딱히 이걸 전공해야 된다, 이걸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접근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앞서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걸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확신 같은 걸 갖기가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지점들일 텐데, 그것들을 15년을 버텨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누군가의 이정표로 지금 서 계신 거니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엄청 큰 장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한테 더 이제 그 사람의 개성을 살려서 얘기를 하게끔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어렵죠. 노하우고 스킬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내 얘기를 하기 쉽지만 남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그걸 더 잘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하우 같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한 10년 하면은 뭐 전문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15년 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어디 가서 얘기하셔도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많이는 접하지 않았지만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림책을 누가 선물도 해주고 또 직접 만드는 분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몇 개의 그림책을 읽어봤지만, 그림책을 읽으면서 진짜
그렇게까지 눈물이 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림책을 읽고 엄청 울었던 날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그림책을 접하고 그렇게 막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니,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만나셨을 텐데 지금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계신지,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변화를 보셨는지 이런 사례 같은 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활동가, 그러니까 저자라기보다 작가라기보다 그냥 활동가로서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주로 활동가 선생님들이 저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뭔가 북토크를 했을 때 다음 두 번째 책 북토크 갔을 때 이제 메시지 같은 거 주시면 선생님이 첫 번째 책 왔을 때 북토크 왔을 때 응원하신 그 마음으로 지금은 제가 그림책 활동가를 하고 있어요. 내지는 뭐를 시작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마음이 그 마음으로 출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아이들 그림책을 읽어주시다가 이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삶이란 그림책을 만나서 펑펑 우셨나 봐요. 그 붙어 있어서 네, 삶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을 계속 잠자리 그림책을 읽어줬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온 거는 처음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찾아보다가 이제 제 책을 40개 그림책의 준말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 모임까지 오셨어요. 제가 하는 모임에.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교제를 하면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삶의 번곡점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공부를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대학원 졸업하시고 심리 상담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로 또 책까지 내시는 이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림책을 만나면서 제 삶이 좀 변한 케이스라 주위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되게 감사하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책 활동가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이나 뭐 교육원이나 어떤 강의 같은 거 이런 게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냥 내 그림책을 내 돈으로 사봤으면 좋겠다 시작했다고 했지만 그림책을 사볼 수 있는 만큼 돈을 벌기까지가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모임에 이제 제가 활동가 코칭이라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일 첫 질문이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 그림책 활동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처음 출발선이 경제적인 부분과 그냥 뭔가 내 이름으로 뭔가 길을 찾고 싶어 둘 중에 퍼센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1% 차이잖아요. 1% 차일지언정 경제적인 부분이 나에게는 우선이에요. 그게 삶에서 혹시 우선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충분히. 그게 1%라도 경제적인 부분이 나에겐 정말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로 당장으로 뭔가 내 삶에 정말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드리면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워낙 다양한 협회들과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림책 활동가라든지 에세이스트, 테라피스트라든지 여러 부분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림책도 좋고 뭔가 이 일을 하면서 나의 길을 좀 찾아보고 싶어 하셨을 때는 시작을 하시되 또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끝까지 그림책이 아니어도 된다. 가다 보면 그림책이 아니라 그림책은 한 손에 든 거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다른 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길로도 길이 열어진다. 그때 과감히 그쪽으로 가도 괜찮다. 지금 그림책 시작했는데 내가 이걸 끝까지 못했어? 이러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다. 여기서 시작점이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만나면 선택해서 가면 된다. 그림책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 정말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 정말 그 좋아한다기보다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만나는 교차점이 딱 보일 텐데 그때는 과감히
그림책이 주가 아니어도 된다고 가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뭔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 10여 년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활동가 코칭을 한 이유도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저것 다 너무 많이 듣지 말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따져보면 자격증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10몇 개씩 들고 수료증까지 다 합치면 막 20몇 과정을 10년 내내 뭔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0년 지나고 나서는 그림책에서 좀 벗어난 것들을 좀 듣고 싶다 생각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적 뭔가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저거 해야 되는 건가 해서 하나 시작하시면 어쩔 수 없이 다 돌아요. 그림책 그림책 지도사 과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림책 테라피스트 과정 할까? 그림책 심리학 할까? 큐레이션 과정 할까? 과정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과정 죄송한데요. 그 과정은 어디서 배워요? 협회에서 하죠. 협회에서. 아. 협회가 다 있어요. 그리고 더 많아졌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수원에서 그런 걸 제가 이제 그림책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검색했을 때는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에서 하는 그림책 클래스가 있어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현진대 선생님이 하셔서 교수님이 하셔서 전통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거기가 이제 한 군데였는데 거기가 그때는 야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야간에 거기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해서 결국은 수원에서 들을 수 있는 독서 지도사라든지 독서에 관련된 과정을 다 들었어요. 거기 커리큘럼에 그림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독서에 관련된 과정을 들으면서 그림책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듣기 시작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림책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수원에서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좀 크니까 아이들이 크니까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그림책 관련된 과정들을 쭉 들어서 그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똑같은 고민으로 물어보는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 내 출발점이 어딘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른들과 또는 아이들과 테라피, 마음을 이야기하되 너무 전문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할 때는 그림책 테라피스트 양성 과정을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좀 더 심리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의 상처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심리학적인 것을 나누고 싶어 하면 그림책 심리지수라고 또 있어요. 심리 지도사. 과정이 있고 그 이게 다음에 지금 국가 공인이 아니에요. 다 사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네. 저처럼 다 돌지 마시고 내가 뭘 원하는지 자격증 과정이 있는 곳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걸 듣기 전에 저희 요즘에 물론 이제 예산이 없어지긴 했지만 관공서에서 이런 과정들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일단 내가 사는 지역에서 도서관을 한번 쫙 강의를 보시고 그림책 관련된 강의를 한번 일단 쫙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림책 큐레이션이나 아니면 그림책으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하는구나. 아니 난 그림책으로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걸 안다면 거기에서 꽤 괜찮은 협회를 찾아가셔서 그 협회 자격증 과정을 하나 정도는 배워도 괜찮으시다. 물론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 배운 다음에 거기에서 모임을 만드세요. 그 과정을 같이 수료한 그게 더 훨씬 그래서 우리끼리 스터디처럼 모임을 계속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저도 그림책 공부를 하고 한 4년간 스터디 그 그림책 모임을 했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 했던 그 시간이 초창기에 그렇게 했던 시간이 제가 이 강사로 하는데도 힘이 되거든요. 저희가 전작일기를 2주에 한 번씩 4년간 계속 모였으니까요. 엄청 읽으셨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보는 눈은 생겼겠죠. 그렇죠. 좋은 작품들을 그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 봤으니까. 자격증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내가 그림책을 보는 시간. 근데 혼자 보지 마시고 그림책은 함께 봐야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책 관련해서 그런 정보들은 꼬맹이 언니네라는 블로그에 다 올라옵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천신의 선생님께서 개인이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림책 꼬맹이 언니네. 네, 거기에 보시면 그림책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그림책 전시회, 작가님들 북토크, 또 그림책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올라와요. 꼬맹이 언니는 그 작가님이신 거예요? 작가님 아니시고 그분도 제 입장에서 활동가죠. 본인의 그림책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림책 인형과 큐레이션 이렇게 작업도 기간에 해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는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나는 그림책 중에 어떤 부분이 나에게 맞는지 교육 과정을 만약에 배운다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활동가를 시작할 때 내가 스스로 그냥 모임을 만드는 이런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나는 그냥 모임을 하고 싶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우리가 독서 모임 하듯이 그렇게 내가 모임을 오픈해서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내가 기관에 가서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필요하겠죠. 우리는 어쨌든 기관에서는 어쩔 수 그게 없이. 사설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자격증을 가정을 공부하실 때 그냥 그림책이 좋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본인이 주변에서 모임을 개설해서 그것도 꾸준히 하시면 그것도 나에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격증 과정이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따면서 만나는 네, 사람들.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라 열정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모임을 하면 나만큼 열정이 있지 않죠, 사실은. 맞아요. 나는 그림책에 너무 관심이 많고 뭔가 활동도 해보고 싶어서 그림책 모임을 개설하지만 오시는 분들은 나 같은 열정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자격증 과정을 하면 이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에서 여기서 모임을 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천년만년 끌고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요. 하시다 보면 우리의 한계가 여기구나 할 때가 와요. 그렇겠죠. 네, 그때까지는 함께 으쌰으쌰해서 그림책 자격증 과정 이후의 시간들을 좀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한두 개 정도는 꼭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그 인생책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그림책이 있는지 주고 왜 그걸 작가님은 인생책처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그림책은 저에게 인생 그림책, 그래서 빗방울이 후두둑 전미아 작가님 책이거든요. 되게 단순한 책인데 그 작가님의 삶이 아마 묻어났을 것 같아요. 저의 삶에 묻어나게 다가오는 이유도 그냥 어느 날 되게 아주 미니스커트에 잘 차려입고 우산을 들고 나가거든요. 비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우산을 들었다는 거. 근데 비가 와서 처음엔 준비한 우산을 활짝 피면서 아주 이 정도는 내가 하면서 이렇게 딱 웃는 얼굴인데 결국은 뒤집히고 우산이 뒤집히고. 네, 우산이 뒤집히고 우산이 내가 부러져요. 제가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우산의 꽤 유명한 책이죠. 네, 되게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결국은 넘어지기까지 하죠. 넘어졌는데 얼굴부터 가려요. 근데 제가 모든 마흔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얼굴부터 가린다. 그리고 모든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넘어지고 툴툴 털어서 일어나면 되는데 그 얼굴부터 가리느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주위에 그 그림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 다 뛰어가는데 비를 안 맞겠다고. 그게 약간 경주마처럼 되어 있어요. 그림이.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엔 경주마인데 그 경주마들은 말은 360도 시선이기 때문에 앞만 보게 다 눈싸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뒤에 누가 넘어지건 말건. 근데 예전에 처음 봤을 때는 그 뒤에 떨어진 그 주인공이 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펼쳐보면 저 무리 속에 내가 있구나. 늘 누군가를 함께 가자고 손 내민다고 하지만 나 역시도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중에 여전히 서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주는 책인데 우산을 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을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 않는 맞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친구가 그 웃음을 다시 찾아요. 그 환한 웃음으로 그 부러진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자. 에라 모르겠다. 천천히 걸어가자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맨 뒷장에 아무 그림 없는데 비가 막 내려있는 그 그림에 전미아 작가님이 여름 소나기 시원하게 내린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시는데 소나기죠. 한번 물론 어떤 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했더니 자기는 스콜 지역에 사는 것 같다고 소나기를 너무 많이 만난다고 막 이러시는데 삶의 순간순간 소나기를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 부러진 우산을 끝까지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왜 들고 가나 하면 보면 왼 뒷표지에
그 부러진 우산에 강아지가 이렇게 숨어 있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맨 뒷표지에. 나는 내 계획이고 내 삶에서는 부러진 것일지라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그 부러진 우산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저에게 선생님의 그림책 이야기가 좋아요 했다면은 그거는 제가 반짝반짝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때 가리고 싶었던 이야기고 한때는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에겐 그게 또 좋은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고 응원의 이야기로 들린다는 건 결국은 부러진 우산을 들고 가도 괜찮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생 책이 뭐예요? 라고 물으셨을 때는 딱 생각나는 건 전미화 작가님의 빗방울의 후두둑. 감동이 네. 있네요. 그죠? 그 작가님 말씀하시는 중에 문득 마지막 질문 하나 남은 것 같아서 네. 여쭤보면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작은 공간 하나를 꾸미고 싶어요. 그게 서점의 이름으로 될지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희 동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때 떠나고 싶었던 동네인데 이제는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사랑하셔서 맨날 사진 네, 올리시잖아요. 그게 작가님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죠. 그전에는 늘 언제 떠나나 막 이랬던 동네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육아나 이런저런 일로 또는 직장에서 이런 일에서 마음이 상한 엄마들이나 여성들이 와서 좀 쉬었다가는 그 옆에 그림책이 꽂혀 있으면 좋겠고 창밖으로는 제가 늘 사랑하고 보는 풍경인 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꾸준히 그 꿈을 품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하면 가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